야, 올해로 이제 민주당이 창당한 지가 70주년이 됐는데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축사를 했고요. 그런데 AI로 복원을 해가지고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축사 영상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화제가 돼서 좀 찾아봤는데 보니까 이제 신익희 초대 민주당 당대표 또 이제 AI로 해서 나오고 그다음 이제 김대중 노무현 이 두 전직 대통령 모습이 AI로 나오던데 얼굴은 좀 AI 영상이라는 게 표가 좀 나는데 이 목소리는 눈 감고 들으면 진짜 과거 발언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특히 노 전 대통령이 보니까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뭐 이러면서 약간 이 뭐죠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 그러니까 부산 네. 경남에 네. 경상도 사투리 표준어라고 하긴 뭐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제 축사를 했는데 노 전 대통령 했던 말이 그러니까 지난 겨울 대한민국이 큰 위기를 겪었지만 이 이른바 이제 민주당이 언제나 그랬듯이 이제 당원과 국민을 믿고 지혜롭게 이겨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살아 움직이는 순간이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유명한 이제 민주주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걸 이제 아마 인용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요즘 자기가 이제 그 AI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정치인 활동들을 이제 유튜브로 자주 보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했으면 아마 뭐 구독자 100만 좀 됐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노 전 대통령이 사실 알겠지만 이제 인터넷 대통령으로 뭐 맞아요. 유명하신 네. 분이니까 실제로 그 뭐죠 그 청와대에서 그 행정 시스템도 본인이 직접 이렇게 주도해서 만들기도 했고 해서 유명하신 분이라서 아마 이거는 뭐 근거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이제 저는 늘 바랬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 세상,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않는 세상,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지 않는 세상.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하려면 믿는다. 그래서 뭐 고맙습니다. 또 봅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끝내면서 이제 축사를 끝냈는데 그 참가자들이 막 박수를 하고 환호도 하는데 얼핏 보니까 이제 눈물 훔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노무현의 목소리나 이런 사상뿐만이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도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최근에 강조하고 나섰는데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목소리와 너무 똑같았어요. 이제 뭐 이제 자꾸 저 이재명 대통령 처음에 이제 정치권에서 부상할 때 원래 성남시장하고 근데 좀 성남에서는 잘한다고 했지만 사실 중앙정치무대에서는 약간 낯선 이름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이제 중앙정치무대에 부각되기 시작한 게 2016년 17년 이 무렵 이제 박근혜 탄핵 국면되면서 됐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때. 예, 그때고 네. 사이다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제2의 노무현이다, 노무현이 살아온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신적 멘토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제 본인이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원래 본인은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노 대통령이 당시 그랬대요. 변호사는 뭘 해도 굶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고 네. 실제로 이 대통령이 지난 그 5월에 노 대통령 서거 16주기 때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노무현 대통령님은 저 이재명의 길을 만드는데 큰 이정표였다. 뭐 해서 사법연수원 시절 노무현 인권 변호사의 특강은 제 인생 방향에 빛을 비춰주었다 이런 말도 하고요. 뭐 돈과 연줄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진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신 등대직이 노무현의 희망의 빛을 따랐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또 두 사람의 배경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은 뭐 상고 나와서 뭐 저기 막노동까지 했다가 이제 어렵사리 사법고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주류보다는 비주류에서 이제 기성 질서에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소년공에서 출발해서 민주당에서도 주류는 아니었죠. 사실 이번 대선 전까지도 주류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항상 서민과 약자를 대변하겠다 이런 그 기치하에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많이 닮았고 아마 이 대통령이 항상 그 노 대통령을 약간 자기의 멘토 내지는 뭐 따라야 할 뭐 길로 삼으면서 계속 공부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자주국방이라는 거는 사실 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만의 얘기는 아니고 진보 진영의 대통령들은 모두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노 대통령을 갖다가 따르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자주국방 거론한 건 이제 유사한 측면이 있죠. 상황들이 지금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민간 출신 국방장관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국방부 장관을 비육사 출신을 기용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자기가 밝힌 게 민간인 출신으로 자기가 기용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당신들을 그러니까 군한테 그래도 자체 개혁 기획을 주기 위해서 그래도
이 군 출신을 앉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흔히 말하는 국방 개혁이라는 것들의 핵심이 자주국방하고 군의 문민화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고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인용했던 노무현 대통령 그 워딩이라는 게 2006년에 이제 이 군대 작전 통제할 수 없는 뭐 군대 만들어 놓고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는 이 똥별들 이야기한 거 비판한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지금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군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자주국방 의지를 강조하면서 국방개혁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른바 군내 기득권들 니들 뭐 하고 있냐 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기간의 정치 개혁이라는 것도 잘 살필 필요가 돼요. 왜냐면은 저도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한 게 당시에 그 학교 안에서도 대학 안에서도 그 정당 모델을 가지고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중 정당 모델로 가야 된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과거에 우린 총수 중심의 간부 중심의 모델인데 그런 모델을 벗어나서 열린우리당처럼 뭔가 정치개혁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정말 당원들이 이제 주인일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진가를 사실은 이제서야 좀 인정받는 느낌이 드는 것이고 2004년도에 이제 그 공천 가지고도 저도 정치인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그때 공천을 얘기 많이 하는 게 처음으로 경선 제도가 본격화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총수가 찍어주는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가 되다가 정말 지역에서 당원들이 원하고 여러 사람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가 이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금권 선거가 많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한 정치인은 극단적으로 저한테 한 얘기가 지금 경선 제도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그때의 노무현한테 정말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에게서 노무현이 겹쳐 보인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아까 뭐 이원 기자 잠깐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 살아온 이력 자체가 되게 공통점이 많잖아요. 뭐 비주류인데 정치적 성공을 이뤘고 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자수성가했고 그리고 뭐 인권 노동 변호사 출신이고 근데 이제 뭐 이 화법 자체도 기본적으로 비슷하다고 그러잖아요. 원고에 별로 얽매이지 않고 뭐 기본적으로 이른바 사이다 화법 그런 평가가 많고 뭐 근데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계속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노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때 아마 편집국장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짱구 굴리는 거 싫어한다. 그래서 대충 생각해서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밀고 나간다. 그래서 대통령 된 것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통령은 조금 더 이제 최근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제 실용주의 측면이 되게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 경제관 자체도 조금 다르다는 말을 하잖아요. 노 대통령 사실 이제 노 대통령 당시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김대중 정권 시절에 이제 외환위기 탈출이라는 게 가장 급급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되게 남발해가지고 이제 카드빚 떠안게 되잖아요. 카드 대란 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했을 때. 그래서 그 당시에 노 대통령이 이제 단기 부양책을 거부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이른바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추경 예산 편성해야 된다고 이 부양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제 386 세력들 당시에 이 기본적으로 성장 정책이라는 데 상당히 거부감을 보였고 복지 쪽에다가 방점을 찍었는데 이 대통령은 사실 성장이라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나 경외심을 여러 차례 표출했는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는 말을 성남 그 시청에서 있을 때 한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배운 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상대 진영도 나처럼 인간일 거라 믿었지만 때로는 그렇게 믿는 게 참극을 부른다는 현실 정치에 냉엄함을 이제 반영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누가 전에도 이제 저희 방송 토론할 때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람의 선의 일종의 성선설을 좀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늘 보면 대연정도 하자고 하고 적을 늘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고 미국이란 파트너를 만나서 굉장히 자주적인 걸 보이지만 그 안에서 양보도 하고 이런 면모들이 있는데 권력기관도 내버려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검찰에 대한 부분도 그랬었고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을 노무현 정부를 통해서 좀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지금 뭔가 지금 이렇게 쉼표를 찍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면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고